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서 엄마와 조용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한때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면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절절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 뭔지, 마음이 뭔지,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둘 사이를 애틋하게 만들어 본의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만 깊은 상처를 받게 했었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참 저만 생각한 불효녀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거꾸로 결혼하지 못한 제가 그저 안쓰럽다고만 하시는데 엄마들은 원래 그런 존재일까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은 단언컨대 저희 엄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엄마가 좀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많은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엄마가 아빠와 결혼 전 저를 입양하셔서 지금의 저희 엄마가 홀로 맡아 키우셨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는 엄마와 재혼을 하고 6년 뒤에 뺑소니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엄마가 유독 좋아하는 붕어빵이 식을까 품속에 고이 넣어둔 채 그렇게 저희를 영영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이 있던 날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고 피도 섞이지 않은 보육원 출신의 입양아인 저였기에 엄마가 더 이상 저를 거둘 이유가 없다며 외갓집 식구들이 총동원해 저를 파양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나셨어요. 정수가 엄마 말 들어. 네가 왜 남의 자식을 키워? 너 아직 젊어. 고집 그만 부리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아니, 어떻게 그래요? 재혼할 때는 그만하면 괜찮다고 하더니 유진이 아빠 없으니까 6년이나 키운 내 딸을 지금 파양하라는 거예요? 뭐야? 이제 고작 30 조금 넘은 게 그럼 남의 애나 키우면서 늙어 죽겠다는 거야? 너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거기에 노서방이 대출이다. 할부다 온갖 빚도 있잖아. 이참에 상속 포기하고 딱 선 긋는 거란 말이야. 이 답답아. 싫어요. 그 빚이 그 사람 혼자 쓴 것도 아니고 나랑 살면서 우리 먹여 살린다고 진 빚인데 저만 훌랑 모른 척 할 순 없어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살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저도 책임져야 할 자식이 있는 부모라고요. 저희 이제 남은 시간은 유진이 엄마로만 살 거예요. 정수가 진정해. 네가 지금 노서방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해. 유진이가 제 친엄마도 아닌 널 나중에 엄마라고 챙길 것 같아? 왜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겠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구들 말 듣자. 너 원래 식구들 말 잘 듣잖아. 싫어. 결혼 2번은 식구들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만 유진이는 내가 키울 거야. 오빠 말대로 설령 유진이가 날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6년 동안 키워놓고 애 아빠 없다고 버리는 그런 짓은 절대 안 해. 그리고 똑똑히 들어. 지금 이러는 거 나도 나지만 유진이한테 상처야. 유진이가 다 듣고 있다고.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할머니고 삼촌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애 앞에서 그래. 내 의사 존중해주지 않을 거면 누구든 여기 없어도 되니까 지금 당장 나가. 너 정말 우리 마음 몰라줄 거야? 너 그러다 엄마 쓰러져. 이걸 왜 몰라?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은 내가 먼저야. 남편도 보내야 하고 얘도 내가 챙겨야 해. 그러니까 도와줄 거 아니면 제발 가줘. 저는 그날 처음으로 엄마가 큰 소리 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날 이후 자기 가족과 연을 끊고 저와 살기 위해 세상 누구보다 강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되셨는데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당연히 고마웠지만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저만 아니면 엄마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편견은 잠자코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드라마 속의 세상은 주인공들에겐 한없이 너그러웠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우리 같은 사람에겐 냉정하기만 하더라고요. 억울한 일만 당하지 않는다면 저와 엄마는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제가 엄마와 너무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별 소문들을 만들어냈고, 그렇게 제가 고아 출신으로 입양된 자식이라는 걸 알게 되자 세상에서 가장 만만하다는 듯이 저와 엄마를 무시하며 없던 말을 죄책감 하나 없이 만들어내더군요. 그런 와중에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고, 그렇게 돈을 모아 아빠가 남긴 빚을 갚아 나가면서 살기 위해 동네에 작은 실내 포차를 차리셨는데, 애 딸린 과부가 동네 남자들을 홀리려 술집을 차렸다며 참 말도 안 되는 말이 동네를 떠돌았어요. 당장 나와. 야, 너네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시장 가셨는데요. 아줌마, 왜 그러세요? 시장, 놀고 자빠졌네. 너네 엄마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순진한 남의 남자 꼬셔서 등쳐먹는 그런 년이야. 아줌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있지. 이 동네 여자들 다 안다고. 아이씨, 큰아들아 나올 줄 알았네. 엄마 두둔하려 온 거 아니야? 민철이 아줌마는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영업 시작도 안 한 저희 가게에 와서 아직 18살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그런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때마침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온 엄마가 민철이 아줌마의 말을 듣고 보란 듯이 장바구니를 턱하고 상에 올려놓으셨는데요. 두둔하긴 누가 두둔해? 그리고 남의 딸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도 자식 키우는 애미면서 애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도 못하냐? 어머, 그래서 너는 내 남자니 남의 남자 구분도 못하고 임자 있는 남자 꼬셨냐? 좀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너 눈웃음 살살 치고 웃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시끄럽고. 우리 남편 어딨어? 어딨냐고? 왜 내 남편을 여기서 찾아? 나 시장 다녀온 거 보면 몰라? 어디서 쇼야? 인연이랑 우리 남편 같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이 이 동네 수두룩 빽빽인데, 내 남편 어제 여기서 친구랑 술 먹은 거 맞는데 난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어. 나랑 같이 있는 거 봤다는 사람 누군데? 싹 다 데리고 와봐. 난 떳떳하니까. 떳떳? 어디서 굴러먹다가 버려진 남의 새끼나 주워다 키우는 주제에 무슨 뜻인지 알고서 떠드는 거냐? 이 맞은편 국밥집 아줌마도 너랑 우리 남편이 사거리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다고 했어. 이래도 시침이 뗄 거야? 너도 참 머리 나쁘다. 내가 정말로 바람 필 것 같았으면 멀리 떨어진 모텔을 가지. 집 코앞 사거리를 가겠냐? 그러니까 네가 내 남편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리고 남의 새끼. 여기에 남의 새끼가 어디 있어? 내년이지. 내가 짐작은 했는데 동네에 내 새끼한테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면 너한테 득이 될 게 뭐가 있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귀한 새끼를 건드려? 너 오늘 잘 걸렸어. 오늘 둘 다 여기서 죽자. 그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 무서워할 줄 알아? 좋아. 오늘이 동네에서 너나 나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야. 저는 점점 험악해지는 두 사람을 말렸어요. 하지만 잔뜩 화가 난 두 사람이 어찌나 억센지 혼자서는 벅찼는데, 그때 동네 친구이자 문제의 아줌마 아들인 민철이가 뛰어들어와 저를 도왔어요. 엄마, 그만해. 아빠 지금 집 와서 자고 있어. 밤새 동민 아저씨랑 화투치고 놀다 들어왔대. 엄마는 왜 걸핏하면 여기 와서 그래? 뭐, 내 아빠가 그래? 그래. 엄마가 하도 난리치니까 내가 물어봤지. 엄마 못 믿겠으면 동민이 삼촌 아줌마한테 물어봐. 엄마는 확인도 안 하고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정말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이모,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실례를 했어요. 실례는 무슨. 다 그럴 만한 구실을 주니까 의심을 사는 거지. 가자. 내 인간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잠깐. 가긴 어딜 그냥 가. 내가 구실을 줬다고? 이 여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당장 사과해. 나한테도 하고 우리 유진이한테도 제대로 사과하라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제 아들보다 못하냐? 내가 왜 너희들한테 사과를 해? 니들 같은 것한테 절대 사과 못하지. 막말로 순진한 남자 꼬셔서 팔자 고치려고 술집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쩌냐? 너 같이 굴러먹던 년한테 그런 마음 품을 남자는 이 동네엔 없어. 꿈깨, 너. 솔직히 말해. 이 가게 잘 되는 게 배 아파서 그냥 내 가게에 손님 끊겨서 해코지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게 내 가게에 진작에 신경 좀 쓰지. 음식이 맛있기나 해. 그렇다고 가격이 싸기나 해? 아니면 친절이라도 하든가. 넌 무슨 배짱인데. 그래 놓고 내 가게가 장사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 하는 거잖아. 누가 그래? 그리고 내 가게 없을 때 내 가게 진짜 잘 됐거든. 네가 말도 안 되게 가격을 후려치니까 다른 가게에 피해 주는 거잖아. 내가 가격을 후려치는 게 아니라 네가 바가지를 씌운 거지. 말은 바로 해. 그래 놓고 내 남편이랑 내가 바람이 났다고? 나도 보는 눈이 있거든. 뭐야, 이게 정말. 그날 저와 민철이가 말리는데도 저희 엄마와 민철이 아줌마는 기어코 2차전까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 손에는 상대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뜯기고서야 완전히 싸움을 멈출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로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인 두 사람이었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를 못 챙겨줘서 안달인 정도로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음식 솜씨가 좋은 저희 엄마에게 민철이 아줌마는 자기 가게에 와서 함께 일하자고 말할 정도였는데 저희 엄마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공과 사는 구별해야 사이가 오래 간다며 2년 뒤 가게를 차린 게 문제라면 문제였죠. 그리고 저와 저희 엄마의 과거를 모두 알았던 민철이 아줌마는 한순간에 태도를 바꿨고 우리 모녀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만큼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민철이 아줌마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당신 아들 민철이가 저에게 푹 빠졌다는 거였어요. 저와 민철이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에 다녔고 엄마들이 친해 둘 다 외동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고 민철이에겐 제가 첫사랑이나 다름없었어요. 거기에 민철이 아줌마가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저와 민철이 사이는 변함없이 좋았고 민철이가 자기 엄마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자 제가 민철이에게 뭐라고 한 줄 알고 저희 모녀를 더 작정하고 괴롭혔어요. 그렇게 두 차례의 싸움이 끝나고 저는 점점 싸움딸기 되어가는 엄마를 보며 너무 지쳐 한숨 섞인 말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엄마, 우리 그냥 이사 가자. 민철이네 아줌마랑 엄마 예전에는 친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거지. 우리 사정 몰랐을 때는 다 이해하는 것처럼 굴더니 자기 가게 장사 안 된다고 사람이 저렇게 변하면 돼? 치사해도 정도가 있지. 걸핏하면 사람 모함하고 너한테도 막말하는데 엄마가 그걸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피해? 우리가 뭐 잘못했어? 엄마는 절대 이사 안 가. 우리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원래 벌레만 봐도 벌벌 떨고 그러지 않았나? 언제 이렇게 싸움달기 다 된 거야? 왜 옛날 얘기를 꺼내고 그래? 몰라서 그래? 새끼 지키고 먹고 살려고 이렇게 됐지. 엄마는 지금이 좋아. 좋기는 맨날 민철이 아줌마랑 싸우면서
그러게 그냥 아빠 장례식 끝나고 나 파양하면 됐잖아. 그랬으면 엄마 지금 이런 걸 안 보고 살 텐데. 뭐, 너 지금 불난 집에 기름 붓냐? 이런 꼴이 뭐가 어때서? 그리고 내가 널 떼어놓고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엄마가 말했지. 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라고. 네가 내 아빠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면 누구 자식인데? 또 한 번만 그런 소리 하기만 해봐. 그땐 자식이고 뭐고 너도 얄짤없어. 아유, 무섭네. 한정숙 여사.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나? 그래, 나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 말 잘 들어. 알겠어? 엄마는 아빠 보낼 때 약속했어. 너 끝까지 책임지고 결혼시켜서 자식 낳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나 그 약속 꼭 지킬 거니까 넌 엄마 뒤에서 나쁜 거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 저희 엄마는 어쩌면 그 약속 하나만을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학교는 물론이고 교육청까지 뒤집어 놓으셨고 동네에서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나면 끝까지 그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내 오히려 동네 망신을 주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와 엄마 주변에는 사람이 없더군요. 물론 여전히 시비를 거는 민철이 아줌마만 빼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보호 아래 어른이 되었어요. 엄마는 빚을 지더라도 대학에 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럼 취직하게 자격증이라도 따라는 엄마의 뜻을 꺾고 저는 엄마와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길 원했는데요. 아니,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너까지 이런 일 할 필요 없다니까. 이런 일이 뭔데? 손님한테 음식 파는 게 나빠? 나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해. 그래, 좋아한다 쳐. 그럼 제대로 배워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셰프를 해. 그럼 내가 뭐라고 안 하지. 엄마 힘들잖아. 너 엄마 돕고 싶어. 그리고 엄마가 사장인데 내가 왜 다른 데 취직을 해. 돕긴 뭘 도와? 이런 코딱지만한 곳에? 그럼 이참에 우리도 가게 넓히던가. 민철이네도 무슨 건물 1층인가 거기로 가게 옮긴대. 됐어. 빚만 잔뜩 지고 그런 데 가면 하루하루 쪼들려서 못 살아. 엄마는 여기가 좋아. 빚도 남았고 좋기는 걸핏하면 민철이 엄마가 횡포 놓으려고 오는데 우리도 남자 직원도 좀 뽑고 장사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돈이 돈을 번다는 말 엄마는 몰라? 벌써 장사꾼 다 됐네.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민철이 엄마 싫어하면서 그 집 아들이랑 잘도 투닥인다. 사귄다니? 아니야. 그냥 친구지. 너 얼굴 빨개졌다.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이구나. 하기사 민철이 걔가 여기 맨날 출근 도장 찍는데 엄마가 모를 것 같았어? 아니라니까. 정말 왜 그래? 그냥 걔가 나 좋아하는 거지. 걔가 그런 게 하루 이틀이야? 엄마가 볼 땐 너도 싫지 않은 것 같은데 민철이 엄마 욕은 그렇게 하면서 민철이는 좋냐? 이씨 아니라니까. 엄마는 괜찮아. 둘이 결혼하면 좀 골치는 아플 것 같지만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하면 엄마는 그것도 괜찮아. 솔직히 민철이 엄마는 별로지만 민철이는 괜찮지. 성실하고 착하고 우리 딸밖에 모르고 너밖에 모르는 게 내 아빠 닮았어. 엄마는 정말 아니라고. 하여간 무슨 말을 못해. 참 희한하죠. 사실 저는 그때 민철이랑 사귀고 있는 게 맞았어요. 머리로는 민철이 아줌마 때문에 사귀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부터 제 옆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제가 곤란할 때면 슈퍼맨처럼 나타나 저를 구해주는 민철이에게 어느 순간 저도 마음을 품게 되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저는 제 마음을 몽땅 들킬까봐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그때가 저도 민철이도 25살 한창 좋은 시절이었는데, 군대를 다녀온 민철이는 더욱 어른스러워져서는 저와 결혼해 저와 저희 엄마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민철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잘 알기에 결혼까지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애틋해지는 건지 저는 점점 민철이가 좋았어요. 민철이라면 저도 힘들 때 옆에서 기댈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저희 둘이 사귄다는 걸 안 민철이 아줌마는 당장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라며 예전보다 더 난리가 났고, 걸핏하면 저희 엄마에게 자기 아들 뺏어가는 도둑년이라며 악을 쓰고 난동을 부리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창피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헤어지려고도 수없이 결심을 했는데 어려서 마음을 키워와서 그런지 마음을 접기란 제 의지처럼 되지 않았어요. 민철이도 원하지 않았고요. 민철이는 자기 집과 연을 끊더라도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민철이 아줌마의 광기는 도를 넘었고 끝끝내 저희 모녀를 동네에서 쫓아내려 했는데요. 그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얼굴도 기억나지 않은 손님이 우리 가게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며 환불과 병원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보건소까지 식중독 신고가 들어가 저와 저희 엄마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는데, 현장 검식에서 식중독에 관련된 그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허위 신고라는 걸 저희가 그 손님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 외에는 억울함을 풀 방법이 없더군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손님들은 사실 확인과는 무관하게 저희 가게의 발길을 뚝 끊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온 손님은 걸핏하면 저희 모녀에게 시비를 걸었고 가게 물건을 부수고 저희 모녀에게 막말까지 하는데, 저도 저지만 엄마가 많이 힘든지 점점 얼굴색이 나빠졌고 어느 날부터는 숨 쉬는 게 힘들다며 장사를 못 나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사장이 그렇다 보니 버는 것보다 손해는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결국 가게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던 저희는 민철이 아줌마가 바라는 대로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었죠. 우연히 소문이 무성한 미용실에 갔다가 이 모든 일을 제 남자친구, 그러니까 민철이네 아줌마가 돈 주고 보낸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났고, 제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동네 아줌마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서 제발 민철이 아줌마에게 자기들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며 사정사정 하셨지만 그건 이미 저의 이성의 끈이 나간 뒤였어요. 저는 곧장 민철이네 가게로 뛰어갔어요. 아니, 네가 우리 가게에 왜? 무슨 일로 왔어? 너네 가게 잘 이사 가는 거 아니었니? 밥 먹으러 온 건 아닐 거고. 용건 있으면 빨리 말하고 가줄래? 아줌마 장사해야 하거든. 요즘 손님이 왜 그렇게 많은지 내가 실수가 없어서 말이야. 아줌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요? 민철이도 알아요? 아줌마가 저희 가게 망하게 하려고 그동안 돈 많이 썼다는 거요? 아, 민철이가 아줌마가 그러고 다니는 거 진짜 쪽팔려 하는데 그건 모르셨죠? 뭐야, 너 지금 생사람 잡냐? 내가 뭘 어쨌다고? 괜히 떨어진 놈이야. 니네가 망했다고 나한테 화풀이 하려고 왔나 본데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 그리고 내 아들이 나를 왜 쪽팔려 해? 어른답지 못하시니까요. 아줌마는 저랑 저희 엄마가 왜 그렇게 싫으세요? 저희가 아줌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내가 새파랗게 어린 년한테 별소리를 다 듣네. 잘못 있지. 어디서 굴러먹던 고아 주제에 동네 손님 다 뺏고 내 아들 혼도 쏙 빼가는데 잘못이 없어? 너네 엄마가 장사하기 전까지 우리 가게 손님 진짜 많았어. 아무리 만만한 게 음식 장사라지만 상도덕은 지켜야지. 그냥 내 가게에 와서 일이나 하면 됐을걸. 꼭 그렇게 내 등에 칼을 꽂아야 했냐고. 그리고 내 아들이 너희 집 머슴이야? 왜 걸핏하면 못 발려 먹어 안달인데? 그러게 내가 좋은 말로 내 아들 만나지 말라고 했지. 아줌마 아들이 저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는 아줌마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민철이가 저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데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저희가 머슴처럼 부려먹었다고요? 민철이가 바보예요? 그런데 자꾸 바쁜데도 저 좋다고 쫓아오고 지금 저희 엄마가 아파서 알아 누우셨다고요. 어떻게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한때는 제일 친한 친구였잖아요. 친구 같은 소리 하네. 그냥 남편 없이 고생해서 안쓰러워서 동정 좀 한 거야. 먼저 주제넘게 설친 건 너랑 내 엄마라고. 더 더러운 걸 보기 싫으면 가게 접은 김에 아주 멀리 이사나 가버려라. 내 아들 그만 휘두르고. 민철이 아줌마는 그렇게 자기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며 도리어 동네에서 나가라며 소리쳤어요. 그리고 퇴근하던 민철이가 그 모습을 모두 보게 됐고 저는 그 자리에서 홧김에 민철이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러자 민철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자기 엄마에게 화를 내며 저를 붙잡았는데 민철이 아줌마는 자기를 엄마 앞에서 뭐 하는 짓이라며 또 원성을 높였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긋지긋한 이 동네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민철이를 향한 마음이 작다고는 하지 못하지만 현실의 벽은 제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었기에 나중에 서로를 원망하느니 이렇게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인 민철이의 생각은 저랑은 달랐고 저에게 늘 하던 말대로 자기 엄마와 연을 끊었다며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최민철, 나 이젠 더는 너랑 너희 엄마랑 엮이고 싶지 않아. 헤어지자는 말 못 들었어? 우리 엄마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우리 아빠도 다 알고 지금 부부싸움하고 난리도 아니다. 나는 보다시피 집 나왔고 너랑 못 헤어진다고 하니까 연 끊고 나가라고 해서 나간다고 했어. 유진아, 우리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 버리지만 마. 너도 알잖아.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이참에 내가 아들 노릇, 사위 노릇 다 할게. 이모 지금 힘드시잖아. 너도 힘들고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어? 내가 더 잘할게. 유진아, 이제 이모라고 안 부르고 장모님이라고 부를 거야. 민철아, 너는 그렇게 다 버릴 정도로 내가 좋아. 네가 계속 그러니까 너네 엄마가 더 그러는 거잖아.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이유 있냐? 나는 그냥 네가 다 좋아.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평생 그럴 거야. 나 이미 집 나와서 네가 나버리면 당장 갈 곳도 없어. 춥고 배고프고 나 불쌍하냐?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냥 너도 나랑 헤어지고 너네 엄마랑 편하게 살면 되잖아. 왜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냐? 거짓말이지도. 나 좋아하면서. 이젠 나도 다 알거든. 네가 말은 쌀쌀맞게 해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오빠 믿어라. 내가 너랑 장모님 지킬 거니까. 저는 힘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민철이 그 지켜준다는 말이 좋았어요. 그래서 분명 민철이 엄마가 알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민철이를 내치지 못했고
모든 사실을 아신 저희 엄마도 민철이와 저만 좋다면 함께 지내도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치 한 가족이 된 듯 함께 이사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길거리 장사부터 시작해 2년 정도 돈을 모아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열기로 했는데요. 계약한 가게의 잔금 지불을 앞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구급차를 불렀는데 저희 엄마는 나이 50도 되기 전에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그저 스트레스 때문에 숨 쉬는 게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증상이 암의 증상이었고 그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돈 아끼려 병원을 가지 않은 것이 병을 키우는 원인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고통을 참은 건지 저는 엄마에게 참을 게 따로 있지 아픈 걸 왜 참냐고 화를 냈죠. 더 고민할 것도 없어 당장 입원하고 수술을 받자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계약한 가게 걱정으로 저에게 앞으로 살 궁리를 해야 한다며 제 속을 또 뒤집어 놓았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제정신이냐며 가게 할 돈으로 엄마 치료비에 보태겠다고 처음으로 나를 세우고 엄마에게 화를 냈는데요. 그러자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병원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어요. 왜 불행은 계속 우리를 쫓아오는지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또다시 잔인하게 저희 모녀를 벼랑 끝으로 몰더군요. 저는 그런 세상이 싫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의 심정은 엄마랑 민철이만 아니면 엄마가 아닌 제가 당장 죽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저는 그만큼 앞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무섭기만 했죠. 그리고 그때도 제가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은 역시 남자친구인 민철이밖에는 없었어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아는 민철이는 엄마에게는 화를 내는 저를 위로하지도 타이르지도 못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자기만 냉정해져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유진아, 엄마 말 들어. 엄마 당장 안 죽어. 계약 다 해놓고 계약금 날릴 거야? 거기에 아직 빚도 다 못 갚았는데 이렇게 그냥 병원에 들어가 수술이나 받자고. 너 수술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고나 있어? 내가 보험 있는 것도 아니고. 됐다. 엄마, 지금 그런 게 문제야? 지금도 많이 늦었다고 하잖아. 당장 수술부터 받아야지. 그러다 엄마까지 잘못되면 그때 나더러 어쩌라고? 제 생각도 그래요. 우선 수술부터 하시고 가게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들이 정말 속 편한 소리 하네. 그럼 그 사이 손가락 빨 거야? 돈이 있어야 너희 결혼도 하고 신혼집도 얻을 거 아니야. 군소리 하지 말고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해. 이러면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빚만 너희 목숨으로 떨어져. 난 절대 그 꼴은 못 본다. 정말 이럴 때 보면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다 됐고 엄마 수술을 안 하면 나 그냥 엄마 안 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확 죽어버릴 거야. 뭐,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장모님, 그럼 제가 결혼 준비로 모은 돈 있으니까 일단은 수술하시고 제가 대출을 받아서 가게 잔금 치를게요. 그럼 되죠? 민철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그런 돈을 받니? 나 살자고 너 빚지게 만들어? 싫다. 안 된다. 너희 엄마 생각하면 지금 이게 맞는 건가 싶지만 난 내 딸이 제일 중요해서 내 딸이 원하니까 너도 같이 있자 했던 건데 내 돈까지 내가 써봐라. 내 엄마가 날 가만히 두겠니?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 돈은 정말 너희들 결혼할 때 쓰자. 그나저나 유진이 좀 네가 설득해봐라. 설득은 무슨. 나도 이번에는 절대 못 물러나.
그러니까 수술을 받든지 수술 안 하고 같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에. 저는 절실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반협박을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끝내 참고 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사실은 자기도 무섭다고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제 속이 다 타고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엄마는 제 뜻대로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했던 가게에 민철이가 사정을 말하고 부탁을 드려 위약금 없이 계약금도 모두 반환해 왔는데요. 그렇게 병원 입원을 진행하는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중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는데 저희 엄마가 그 순간 저에게 잠깐만 내리자고 했어요. 왜 또 그래? 이미 입원하기로 나랑 약속했잖아. 그래,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근데 저기 좀 봐. 자리가 너무 괜찮지 않니? 자리? 무슨 자리? 왜? 저기 노점상들 있잖아. 보아하니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많고 여기 괜찮을 것 같다. 엄마, 설마 이 몸으로도 길거리 장사를 하려고? 엄마, 지금 수술하러 가는 환자야. 그래. 근데 뭐 나는 계속 병원에만 있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음식 만드는 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다시 하자. 됐어. 나 취직할 거니까 엄마는 제발 걱정 좀 하지 마. 어떻게 그놈의 돈 때문에 내 아빠 보내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장사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좀 알아봐. 엄마도 고집 꺾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너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너 계속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굴면 나 병원 안 간다. 엄마가 애야. 진짜 포기라는 걸 몰라. 알겠어. 알겠으니까 지금 병원이 먼저야. 저는 일단은 엄마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말로만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누구보다 진심이셨고 노점상을 다시 할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급기야 병원비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자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집도 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저에게 장사를 해보라고 권하셨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당신이 투병 생활하는 사이에 제가 먹고 살 것이 없어 걱정이 되신 눈치였고, 민철이는 자기가 벌어서 저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어요. 민철이네 마음은 너무 고마워. 나는 항상 내가 고마웠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너희 엄마 마음 좀 수그러지고 둘이 제대로 결혼하면 그때는 네가 우리 유진이 좀 일으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줘. 지금은 내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내 도움 받으면 내가 너희 부모 볼 면이 없다. 이모, 아니 장모님, 저 그냥 혼인신고하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저 이미 저희 집이랑 연 끊기로 했고 부모님도 그날 이후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하셔서 저 이젠 가족은 정말 유진이랑 장모님 뿐이에요. 끊는다고 천륜이 끊어져?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널 낳고 키워준 사람이야. 솔직히 지금도 너희 엄마 생각하면 화가 나고 내 엄마가 밉지만 지금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내 엄마도 네가 얼마나 보고 싶겠니. 그리고 사람이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 거기에 이혼까지 더하면 더했지. 아마 날 원망 많이 할 거다. 그런 이민철이 너는 지금처럼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고맙다. 유진이 옆에 착한 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우리 눈치 보지 말고 내 엄마 어쩌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네가 하나뿐인 자식이잖아. 혹시 알아? 이젠 반성하고 다른 사람 됐을지. 엄마는 아마도 제발 민철이 아줌마가 그렇게 변했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그래야 저도 결혼하고 저와 민철이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요. 저는 결국
엄마의 성화로 살던 집 보증금을 빼 부족한 자금을 만들어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증을 혼자 받아 노점상을 꾸릴 준비를 했어요.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기 위한 각종 검사와 준비를 하면서도 온 신경은 노점상 차리는 것에 쏠려 있었죠. 그리고 수술 받기 전 의사 선생님께 겨우겨우 부탁을 해 외출을 허락받은 엄마는 장사 준비가 모두 끝난 노점에 이곳저곳을 점검했는데 반갑지 않은 얼굴이 나타났고 그 얼굴의 주인공은 잊고 지내던 민철이 아줌마였어요. 뭐야, 다 죽어간다고 하더니 여기에 이거 차린 게 너였어?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나 죽어간다는 소리는 또 어디서 들었고? 왜 내가 내 아들도 뺏긴 마당에 아무것도 모르고 손 놓고 있을 줄 알았어? 사람 시켜서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이거 차린 건 꿈에도 몰랐네. 저기 맞은편 가게 보여? 저기가 내 김밥 가게야. 아니, 무슨 배짱으로 있던 음식을 여기서 팔 생각을 해? 네가 이 땅 주인이야? 우리 여기 구청에 허가받고 하는 거야. 사람까지 사서 사람 감싸고 너도 참 한결같다. 너라면 내 자식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 수 있어?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너희 집에 있는데 지금까지 내 아들 등골 빼고 살았지. 아프기까지 했으니 오죽할까. 너희 모녀는 천생의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러는 거야? 아줌마, 저희 민철이한테 금전적으로 도움받은 거 없어요. 민철이가 원했고 제가 좋아서 같이 있는 것뿐이라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앞에서는 헤어지겠다고 개지랄을 떨고 가더니 어떻게 뒤에서 그렇게 호박 씨를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더니 어떻게 그런 건 둘이 친모녀처럼 똑 닮았네. 야, 너 말 다 했어? 소리 지른 거 보니까 금방 죽을 건 아닌가 보네.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하는데 여기 이 자리가 왜 비어 있는 줄 알아? 내가 다 쫓아버렸거든. 감히 내 가게 앞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 버릇 여기서도 못 고친 거야? 보나마나 없는 소문 만들어서 퍼뜨리고 해코지 했겠지. 도대체 너는 왜 그러고 사는 건데? 그렇게 해서 내 가게는 뭐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데 너도 여기 동네까지 나왔을 때는 힘들다는 거잖아. 제발 내 아들 생각해서 그 못된 신보 좀 고치면 안 되겠니? 웃기는 소리 하네. 좌우지간 한 경고했다. 여기서 장사할 거면 각오 단단히 해. 길거리 노점쯤이야 나한테는 일도 아니거든. 민철이 아줌마는 그렇게 말하고 씩씩거리며 자기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픈도 하기 전에 사람들은 시끌시끌한 저의 노점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괜한 짓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때였어요. 유진아, 주눅들 거 없어.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돼. 그리고 오늘은 사람들한테 준비한 거 오픈 행사라고 무료로 나눠줘라. 뭐, 무료로 나눠주라고? 엄마, 이게 다 얼만데. 그렇게 돈도 없으면서 왜 이럴 때는 후한 거야? 사람들 모여 있잖아. 이럴 때가 기회야. 맛을 보여줘야 손님들도 알지. 엄마는 저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여기 모여 있는 줄 알아? 싸움 구경을 하고 모였던 거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얼른 종이컵에 떡볶이 담아서 사람들 갖다 줘. 엄마는 내켜하지 않는 저에게 계속 종이컵에 떡볶이를 담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제가 건네는 떡볶이를 받았던 사람들은 제각각 황당한 얼굴들을 하면서도 공짜라는 말에 떡볶이를 먹기 시작했는데요. 엄마의 기지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왔어요. 싸움 구경을 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떡볶이가 맛있었다며 다음 날 일부러 노점상을 찾아왔고 입소문에 입소문이 퍼지니 제가 혼자 장사하는 게 버거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수술을 마친 엄마는
생각보다 빨리 일반 병실로 옮겨졌는데요. 저는 손님도 많고 엄마의 빠른 회복에 신이 나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손님을 더 뺏긴 민철이 아줌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서는 가게 밖에서 팔짱을 끼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저희 노점상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계속 연달아 장사가 잘 되자 어느 날 느닷없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간에 어떤 아주머니들이 집단으로 배가 아프다며 앓는 소리를 내더군요. 아이고 배야. 여기 음식이 왜 이래? 아무래도 길거리 음식을 먹어서 탈이 났나 봐. 그러게 여기가 전에도 식중독 걸린 사람 나오는 가게하고 그랬다는데 그 말이 맞나 보네. 저기요, 그거 먹지 마세요. 탈나요. 아이 구패야. 안 되겠다. 이거 봐요. 당장 119 좀 불러요. 사람 죽게 생겼네. 아주머니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기에 여기 음식 먹고 탈나요? 안 보여? 팔이라뇨. 이 음식들은 제가 아침에 만든 것들인데 아줌마들 누구 사주 받은 거 아니에요? 아이고 배야.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야. 사람 죽는 거 보고 싶어? 당장 119 불러달라고. 길거리에서 퍽이나 위생적이겠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만들었지. 이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래? 다른 사람들은 말짱한데 아줌마들만 그런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좋아요. 저랑 같이 병원 가세요. 그럼 됐죠. 만약 거짓일 때는 제가 손해본 거 배로 배상하셔야 할 거예요. 뭐, 배상? 그것도 배로? 아이고 배야. 몰라. 우리는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니까 병원비나 내놔. 그럼 조용히 갈 테니까. 아줌마들 사기꾼이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수작을 부려? 거기 딱 기다려. 경찰 부를 거니까. 경찰? 아니, 우린 그냥 저기 맞은편 여자가 돈 준다고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는 없어. 야, 가자. 괜히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 전에 가게들은 먹혔는데 저 여자는 안 되네. 저는 짐작은 했지만 역시나 벌어진 일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 말고 맞은편 가게로 쳐들어갔고 한 번만 더 이런 개수작 부리면 그땐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손님도 하나 없이 파리만 날리던 민철이 아줌마는 제 머리채를 잡더니 신고하려면 해보라며 저를 길거리에 패대기 쳤어요. 그리고는 저희 노점으로 달려가 손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은 물론이고 노점 물건들까지 바닥에 패대기 쳤는데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이성을 잃은 민철이 아줌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소리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외쳤어요. 여기에 남의 남자 꼬셔서 술집 하던 여자가 차린 노점상이에요. 여기 이 여자는 근본도 모르는 고아에 남의 아들 등골 빼먹는 꽃뱀이고 전에 술집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 꼬시다가 식중독 환자 나와서 쫄딱 망해 이거 차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음식 먹지 마세요. 아주 더럽고 추잡하다니까요. 아줌마, 왜? 내가 틀린 말했냐? 내 엄마 술집에서 너 키웠고 넌 고아 맞잖아. 그리고 귀한 내 아들 뺏어다 등에 빨대 꽂고. 아니야.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해보자. 나도 이판사판 무서운 거 없어. 네가 그 난리치고 가서 민철이 아빠한테 이혼당하고 나 너희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그게 어떻게 저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아줌마 인성 때문이지. 지금도 그래요. 헛소문 내고 사람 음해하고 그래놓고 아줌마는 잘 살길 바랐어요. 오죽하면 남편이랑 아들이 아줌마를 버리냐고요. 뭐, 너 말 다 했어? 그래, 오늘 암 걸린 내 엄마보다 네가 먼저 이 세상 하직하자. 이리 와.
저는 저에게 달려드는 민철이 아줌마를 막아서며 저도 이렇게 된 거 지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철이 아줌마와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됐는지 민철이가 일을 하다 말고 노점상을 찾아왔고 저는 맞은편에 민철이 아줌마의 가게가 있기에 어지간해서는 민철이를 오지 못하게 했는데 자기 엄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저희 두 사람을 말리려 애를 썼어요. 그리고 민철이 아줌마는 자기 아들을 보더니 갑자기 길바닥에 쓰러지며 저에게 맞았다고 가슴을 움켜쥐며 앓는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민철이도 뻔히 보이는 수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도로에서 웬 검은색 외제차가 한 대 멈춰섰는데 저희 엄마 또래인 사모님 같은 중년의 여성이 뒷자리에서 내리더니 저희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고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중년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본 듯 민철이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죠. 부유하시니 떡볶이 같은 후진 음식 드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가게 가서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 드세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 질이 영 안 좋거든요. 괜히 식중독 걸리세요. 자, 저희 가게로 가실까요? 아주머니 가게가 어딘데요? 혹시 저 맞은편 가게인가요? 어머나, 눈썰미도 좋으시네. 맞아요. 이 동네 맛집이랍니다. 제가 건강김밥은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가서 따뜻하고 맛있게 드세요. 글쎄요. 아주머니가 영 질이 나빠서 만드는 음식을 영 신뢰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부터 저기서 다 봤거든요. 나 참,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겨서 왜 오지랖이지?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요. 괜히 오지랖 떨고 싶어서 나선 모양인데 당신도 뜨거운 맛 보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가는 게 좋을 거야. 오지랖이라. 어디 제가 한번 그 오지랖 제대로 떨어볼까요? 아주머니 장사하는 그 가게에 파리만 날리고 장사 안 되죠? 월세도 밀려서 보증금 까먹고 있고. 당신 뭐야? 무슨 시장 조사라도 해. 왜? 내 가게 망하면 들어오시게. 아니, 요즘은 왜 이렇게 개나 소나 장사를 하겠다고 설치는 거야? 누가 그래? 내가 월세 밀려서 보증금 까먹고 있다고? 어떤 믿음직한 분이 그럽디다. 댁내 가게 안 돼서 유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보증금 다 까먹으면 당장 내보내라고 했는데 전달 못 받았나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뭔데 나를 내보내? 내가 당신 가게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함부로 대하는 여기 이 여자 친모고요. 저는 중년 여성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막연하게 저를 찾으려는 친모가 있다면 나타나도 벌써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제가 고아라는 사실도 잊고 지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인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민철이 아줌마는 코웃음을 치며 자기가 건물주를 알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며 저의 친모라고 말하는 여성을 잇는 힘껏 밀쳤어요. 그러자 외제차에서 기사가 나오더니 민철이 아줌마를 밀치며 이분이 누군지 알고 그러냐며 그 여자분 앞에 섰어요. 아주머니의 김 기사, 괜찮아요. 우리 석호 좀 불러줘요. 오늘 건물 하나 때문에 오기로 해서 건물에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주머니가 영 못 믿는다고 하시니 확인시켜 드리죠. 그리고 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지만 얘야, 내가 내 엄마가 맞단다. 사실은 내 엄마 수술 받기 전에 너를 알아봤는데 잠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사이 민철이 아줌마는 민철이가 말리는데도 더 난동을 부렸고 그렇게 10분도 되지 않아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그리고는 엄마 오셨어요? 라고 저보다 어린 남자가 말을 하자
민철이 아줌마는 놀랐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알고 보니 그 아들은 건물주인 자신의 엄마 대신 그 건물 관리를 대신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모라고 말한 그 여자분은 당신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니 이내 민철이 아줌마에게 할 말이 있다며 건물 안으로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때 눈치 빠른 민철이 아줌마는 그게 좋은 일이 아닐 거라는 걸 간파했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저는 여기 노점이 영업 방해를 해서 항의하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근데 그쪽이 이의 친모가 맞나요? 확실한가요? 민철이 아줌마는 횡설수설하면서도 확인할 건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요. 사실 저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궁금하긴 했어요. 내가 그때 내 이름도 못 지어줬는데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지금 널 키워준 어머니가 네가 여기 있다고 알려줬어. 사실 내가 널 정말 오랫동안 찾아다녔단다. 20년 넘게 찾아다녔는데 최근에서야 널 찾았어. 그래서 가장 먼저 널 키워준 어머니를 찾아뵈었지. 자세한 이야기는 어머님 계신 병원에서 하자. 아주머니는 당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지시면 됩니다. 아우, 사모님,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유진아, 미안하다. 네가 얘기를 좀 잘해줘라.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할 거잖아. 그럼 내가 내 시어머니인데. 저기요, 저희들이 사돈될 사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이놈이 제 아들이거든요. 얘는 유진이밖에 몰라요. 그치? 엄마, 됐어. 그 암에 걸린 아줌, 상관없는 여자니까 무시하고. 넌 이제부터 여기 내 진짜 장모한테 잘하면 돼. 제가 정말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근데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사돈을 만나게 될지. 부디 이해해 주시고 이제 한 가족이나 다를 게 없으니 우리 잘 지내봐요. 제가 월세가 좀 밀렸지만 가족이니까. 아주머니, 그 이야기는 저랑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시죠. 아니, 나는 여기서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저기, 사돈, 금방 다시 봬요. 민철아, 잘해. 그리고 엄마한테 꼭 연락하고. 유진아, 오늘 미안했고 우리 또 보자. 사람이 어떻게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는 건지. 저는 저를 향해 웃는 얼굴을 보고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민철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여자분만 멀뚱멀뚱 쳐다봤는데요. 제가 먼저 이렇게 물었네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제가 아주머니 딸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에서 널 키워준 어머니의 동의로 유전자 검사는 이미 했어. 그리고 혹시 팔 안쪽에 얼룩 같은 점이 있지 않니? 네, 그걸 어떻게? 그게 우리 집안 특유 유전이야. 나는 종아리에 있는데 넌 팔에 있다고 병원에서 들었다. 자, 봐봐. 내 팔의 점이랑 내 종아리 점이 비슷하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점 때문에 저는 한여름에도 긴 팔을 입어야 했거든요. 점 모양이 꼭 얼룩처럼 생겨서 언젠가는 그 점을 꼭 없애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이 유전이라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친모의 아들에게 불려간 민철이 아줌마는 다시금 저희가 있는 곳으로 뛰쳐나와 제 친모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가게를 빼라니요?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는걸요. 사돈, 이러시면 안 되죠. 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이번 달로 보증금 다 까먹으셨잖아요. 거기에 관리비도 6개월 넘게 연체되셨고요. 계약상에도 이 정도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쪽 사돈이에요? 난 그쪽이랑 그런 인연 맺을 생각 없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제 아들이 됐네. 친딸이랑 결혼할 사이예요.
그럼 우리 둘은 사돈이 아니고 뭡니까? 설마 그동안 단물 쪽쪽 빨아놓고 자식들 안 된다고 내치는 건 아니죠? 사람이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습니다. 왜? 제가 돈이 좀 있어 보여 이젠 괜찮다 싶으신가요? 그냥 전에는 근본도 모르고 얘 키운 엄마가 이혼의 과부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하고는 사돈 맺을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품 있고 능력 있는 친모가 있는데 제가 왜 유진이를 마다합니까? 그 말씀은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영영 아드님을 우리 유진이랑 결혼시킬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결혼 반대입니다. 저는 유진이 키워준 모친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쪽이랑 내가 똑같은 사람일 수 있겠네요. 네? 아니, 그게 무슨,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게 당장 정리 안 하시면 사람 불러서 강제로 정리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목구멍에 걸렸던 큰 가시가 빠지는 듯 시원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는데요. 옆을 보니 민철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철이 아줌마만 계속 민철이를 잡아 끌며 닥달하기만 했는데 아무래도 친모하는 얘기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자기 아들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그날 저는 망가진 노점을 정리하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엄마의 병실을 친모와 함께 찾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미 다 안다는 듯 놀라는 기색도 없이 저를 맞아줬는데요. 그제야 제가 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시집 가기 전에 처음으로 갖게 된 딸이었어.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어찌나 집에서 쉬쉬하든지 내가 널 못 본 사이에 너 외할머니가 너를 친척에게 시켜 멀리 있는 보육원에 보냈어. 그 사실을 알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렸지. 그리고 10년 전부터는 전국 고아원이랑 보육원을 돌면서 너의 행방을 찾았는데 그러다 내 소식을 알게 된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널 키워준 어머니를 먼저 뵙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수술한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인사를 드렸단다. 그래, 나도 처음에 많이 놀랐는데 솔직히 안심은 됐어. 이젠 내가 없어도 우리 딸 지켜줄 진짜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언제는 누가 뭐래도 나는 엄마 자식이라며. 유진아, 그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진이 엄마는 제가 아니고 어머님이시죠. 저는 낳기만 했을 뿐 자식이라고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는 걸요. 다만 그래도 애미라고 자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봐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혹여 제가 나타났다고 마음 약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완치될 수 있을 때까지 뭐든 다 도울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유진이를 돌봐주셔야죠. 유진이가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맺어지지도 못하고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그거면 바랄 것이 없습니다. 왜 바랄 것이 없어요? 유진이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다 봐야죠. 그리고 저랑 유진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급한 건 하나도 없으니 지금은 건강 회복하는 일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유진아, 나는 너한테 바라는 게 아주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냥 이렇게 가까이에서 널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 그냥 밀어내지만 말아줘. 그동안 네가 겪어야 했던 아픈 일 내가 다 잊게 해주마. 저희 친엄마는 그렇게 그날부로 저희 모녀에게 모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셨어요. 아빠가 진 빚도 모두 갚아주셨고요. 그리고 더는 노점에 나가지 않고
엄마 옆에서 간호할 수 있는 VIP 병실로 옮겨주셨는데 그렇게 엄마가 거의 건강을 회복해 퇴원해도 될 즈음엔 저와 엄마가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셨어요. 저와 엄마는 이런 걸 받아도 될지 몰라 했지만 당장 갈 곳도 돈도 없었기에 베풀어 주는 것을 마다하지 못했고 그러는 사이 민철이 아줌마는 강제로 내쫓기면서 그날 이후 민철이와도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어요. 민철이 아줌마는 몰라도 민철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는 정말 심장이 찢기는 기분으로 민철이를 백방으로 찾았는데 어느 곳에도 민철이의 흔적은 없더라고요. 회사도 이미 퇴사를 했고 민철이 아줌마까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친모에게 민철이 행방을 찾고 싶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민철이가 저를 위해 자기 엄마와 멀리 떠났다며 다시는 저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자기가 나서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제가 이제라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처음부터 끝까지 민철이는 저만 생각하는 착한 바보였어요. 저는 울면서 민철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친모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건 민철이가 원하지 않는다며 친모는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자고 하셨고 저희 엄마도 민철이가 원해서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바보 민철이처럼 5년이 지난 지금도 민철이를 기다립니다. 아마도 친모의 재산을 노리는 자기 엄마의 속셈 때문에 제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거겠죠. 하지만 사실 표현하지 못해 말은 못했지만 제가 더 많이 민철이를 좋아했기에 설사 꼬부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 저는 민철이를 기다릴 생각입니다. 저랑 저희 엄마는 현재 경기도 한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그때 친모가 결혼한 상대가 재력이 꽤 있었는지 위자료로 받은 사업체를 키워 성공한 CEO가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를 낳아준 친부는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저라도 꼭 찾고 싶으셨는데 지금은 더 바랄 것이 없다며 내게 저에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엄마 둘을 가진 딸이 저 말고 또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저는 사는 게 많이 힘들었지만 좋은 사람들과 늘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철이 같은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을 위해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언젠가는 저도 친모에게도 엄마라고 부르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민철이를 만날 수 있기를 많이 소망하며 저의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